안녕하세요. 여행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단순히 핫플레이스나 명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이야깃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숨겨진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국이 오색 빛깔로 물드는 단풍의 계절을 맞아 단풍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0월 초에 있던 두 번의 연휴가 지나고 비가 오더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아직 단풍이 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첫눈이라니. 지난해보다 무려 9일이나 빨리 첫눈이 내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이 오색 빛깔로 물들 만큼 단풍 명소가 많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곳들은 단풍 핫플보다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숨은 단풍 명소 3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3곳 모두 사찰이라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로를 따라 사찰을 오르고 내리면서 약 2-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단풍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춘마곡 추갑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봄에는 마곡사가 아름답고 가을에는 갑사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갑사는 공주 계룡산에 있는 사찰로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산봉우리가 닭머리를 담고 산등성이가 용의 꼬리를 형상이라 하여 이름에 닭개자와 용자를 써서 계룡이라 붙은 산의 이름도 심상치 않은데 사찰 이름에는 갑자를 써서 전국 8도 사찰 중 가장 으뜸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춥니다. 갑사는 420년 백제 구이신왕 시절 고구려에서 온 아도 화상이 창건하고 679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중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갑사는 의상대사의 화엄 10찰 중 한 곳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신라에서 손꼽히는 사찰이었지요. 하지만 현재의 갑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화려함을 뽐내려 하더라도 사찰은 단풍에 감기지 않고 본연의 소박함과 은은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갑사가 더 좋습니다. 소박한 절관과 어우러진 단풍도 멋지지만 개인적으로 갑사의 하이라이트는 일주문부터 사찰까지 이어지는 오리숲길입니다. 여기서 오리는 심리의 절반을 나타내므로 약 1.5km의 숲길인 셈이죠. 숲에는 커다란 고목들이 나무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갈참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나무가 어찌나 우람하고 가지마다 힘이 넘치는지 역동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나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전국 각지에 꽤 많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되려면 우람하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특별한 내력이 있거나 혹은 한국 특유의 식물이거나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원시림이나 오래된 인공산림 등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오색 빛깔로 옷을 갈아입는 단풍 시즌이 됩니다. 전국 각지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한반도에서 단풍나무가 자생하며 군락을 이루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국내에서 고창 문수사가 유의합니다. 2021년 내장산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 2곳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창 문수사가 유일한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였지요. 문수사의 단풍나무 군락은 644년 백제 의자왕이 문수사를 지을 때 사찰림으로 함께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명맥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수산 1주문부터 문수산 중턱까지 수령 1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빼곡히 숲을 이룹니다. 천연기념물이라 숲안을 막아놓고 있어서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문수사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따라가며 양옆에 늘어선 단풍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단풍을 즐기기엔 충분합니다. 단풍나무가 오래 묵어 그런지 나무의 위세가 좋고 빛깔도 더 화려합니다. 고창에선 선운사가 단풍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에 2곳을 다 간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문수사가 선운사보다 단풍 절정이 항상 5에서 7일가량 늦기 때문에 2곳이 동시에 절정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운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절정이라면 문수사는 그보다 일주일가량 뒤가 되겠죠. 이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청량산 연화봉 기슭에 그림처럼 들어앉아 있는 사찰이 있으니 바로 청량사입니다. 청량산을 등산하지 않고 청량사까지만 다녀온 것만으로도 단풍을 즐기기엔 충분합니다. 물론 청량사까지 가는 길도 오르막이 있어 쉽진 않습니다. 청량산은 자연을 빌려 내정원으로 삼는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법인 차경에 어울리는 절간입니다. 사찰은 청량산의 기암절벽을 품은 봉우리 사이에 포근하게 안긴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서서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있느라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머리 위로는 불그락 푸르락한 바위가 고개를 내밀고 절벽 사이로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비단 옷을 입고 있으니 고즈넉하면서도 화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청량사에는 청량산 창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원효대사의 삼가구송, 청량사의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보전의 건칠불, 고려 공민왕이 쓴 유리보전의 현판 등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사찰이니 이곳을 여행하신다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공주갑사의 경우는 11월 초순, 고창 문수사의 경우는 11월 초에서 중순, 봉화 청량사의 경우 10월 하순, 이때가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청량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청량정사가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어린 시절 숙부 이우 선생에게 글을 배웠던 곳이기도 하지요. 이황 선생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던 청량산을 벼슬 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그리워했지요. 선생은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 칭할 만큼 청량산을 사랑했고 청량산과 관련된 51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황 선생이 남긴 시 한 편을 되뇌며 숨겨진 단풍 맛집, 사찰 명소 추천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곳인들 구름 낀 산 없겠는가. 하지만 청량산이 더욱 맑고 절묘하네. 정자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맑은 기운이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오네.